바람의 머신러닝 8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2번째 시간인데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사과의 하나의 가격 100원 이 이제 2를 곱해서 200이 되고 소비세 1.1 곱해서 220이 됐던 게 순전파라 그러면 역전파는 1이라는 값이 소비세 1.1을 곱해서 1.1이 되고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2를 곱해서 2.2가 돼서 위에 있는 이 검정색 값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값하고가 순전파와 역전파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계산은 지난 시간 했고 왜 이게 가능한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x라는 입력값이 이 노드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노드에 들어온 값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y는 fx라는 이런 모양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이런 모양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fx를 2x라고 한번 해보죠. 2 곱하기 x, 2 곱하기 x가 fx다. fx는 y니까 y는 2x다. 요 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f는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지금 자, 여기 보면은 들어오는 x라는 입력값에다가 2를 곱해서 출력값 y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지금 f라는 함수니까 fx는 x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2를 곱해서 출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f라는 함수가 곱하기 2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이렇게 가정을 해두는 게 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x라는 입력값이 쭉 들어왔고 곱하기 2를 통해서 y는 2x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y는 2x에서 y는 2x 혹은 fx는 2x, fx는 2x라고 돼 있는 데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2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f-x 이렇게 써주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x 앞에는 2만 남겠죠. 2만 남죠.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fx가 2x일 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2가 된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최종적인 나온 결과값 y와 들어오는 입력값 x 그리고 f라는 함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미분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분이라는 건, 미분은 아주 작은, 자, 미분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선 좀 깨끗하게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 자, y가 결과값이죠. 결과값 앞에다가 이 혹은 d자를 붙이거나 이 라운드를 붙여서, 얘는 이제 편미분이기 때문에 라운드를 붙였는데 아주 작은 미소양, 아주 작은 범위의 y가 바뀔 때 그때 x가 얼마나 바뀌느냐, 이걸 가지고 x가 바뀐 것 분의 y가 바뀐 거, 이거를 계산을 해주는 게 미분값이 되는 거죠. x분의 y. 자, 다시 천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분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뭐냐 그럼 y 이꼴 2x라는 그래프예요. y 이꼴 2x. 2x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x가 1이면은 y는 얼마인 거죠? y는 2인 거죠. 이쪽이 지금 x 방향이고 이쪽이 y 방향입니다. 위로 가는 게. 그래서 x가 1이 되면 y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자, 이거를 쭉 놓고 봤을 때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예요. 자, x가 1만큼 변하면 y는 얼마나 변하는 거죠? 1 곱하기 2니까 2만큼 변하는 거죠. 자,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2만큼 변한다. x가 0.1만큼 변한다 그러면 x가 0.1만큼 변한다 그러면 y는 0.1 곱하기 2 하는 0.2만큼 바뀌는 거죠. x가 0.1 바뀔 때 y는 0.2가 바뀐다. 자, x가 아주 작게 바뀔 때 0.00001 이렇게 바뀐다고 하죠. 이렇게 바뀔 때 y는 그러면 0.00001 곱하기 2라는 값만큼 y는 바뀌겠죠. 그래서 즉 x분의 x가 바뀌는 것 분의 y가 바뀌는 거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항상 여기서는 일정하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2라는 값은 y 이꼴 2x라고 할 때 요 2라는 값하고 같은 값이 돼요. 기울기 값이 되는 거죠. 그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됩니다. 자, 다시 y라는 결과값이 있고 x라는 입력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입력값 분의 y라는 결과값인데 이걸 아주 작은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점에서의 미분값이 됩니다. 미분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지금 미분값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들어오는 값 2라는 값이 있으니까 2라는 값을 곱해서 요 미분값을 2라는 값에다 곱해서 여기 나오는 결과값이 되는 거죠. 자, 연쇄 법칙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 요 값은 라운드 y 나누기 라운드 x 값은 x와 y 사이에 관한 x와 y만으로 따진 미분값이 이 값이에요. 미분값이 이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갈 때는 f라는 곱하기 2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 내겠지만 자,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 이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요 값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라는 저 값으로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겨져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값이 지금 2라는 값이 들어왔으니까 2하고 요거 라운드 y 라운드 x 얘 두 개를 곱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값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역전파에 대한 결과값. 자, 그래서 이거를 체인 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체인 룰은 뭐냐 그러면 이 2라는 값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값이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노드에서 계산돼서 나온 결과값이에요. 계산돼서 나온 결과값이 요 노드에서 계산돼서 나온 결과값하고 서로 곱해져서 최종적인 출력값이 결과값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앞에서 나온 결과값을 곱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합성함수를 가지고 있는 체인 룰을 왜 쓰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g라는 합성함수가 있어요. x와 y를 가지고 있는 합성함수 x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y를 우리가 t라고 하는 하나의 값으로 놓고 t의 제곱으로
g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t는 x 플러스 y고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이 g라는 값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줄 거냐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줄 건데,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미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는 x 플러스 y죠. 그리고 x 플러스 y를 우리가 t라고 놨죠. g는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t는 x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는 x 플러스 y 제곱, 이거를 미분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죠. x하고 y는 2x, y는 3x 제곱, 이런 거는 우리가 미분을 해봤는데 g는 x 플러스 y의 제곱, 이걸 미분하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한 적이 없어요. 요거는 보통 대학교 들어오게 되면은 편미분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g는 t의 제곱, 이걸 가지고 한번 미분을 해보죠. 자, y는 x제곱하고 똑같죠. y는 x제곱 미분해주면 2x가 되죠. 자, g는 t제곱을 미분해주면 2t가 되죠. 자, 2t가 된다는 얘기는, 자, g는 t제곱 라운드 t는 2t가 된다.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t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는 x 플러스 y니까 t는 x 플러스 y가 돼요. 자, t는 x 플러스 y인데 이때 이 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죠. 자,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본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y가 들어가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t는 x 플러스 y,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때 y는 뭐가 되죠? y는 t하고도 x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그냥 혼자서 노는 이상한 애가 되죠. 혼자서 노는 이상한 애가 돼요. 즉 얘는 x에도 y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애가 돼요. 즉 요 상황에서는 t하고 x 사이의 관계는,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y 이꼴 2x를 미분해주면 2가 되죠. 2x 플러스 1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y는 2x, x 앞에 있는 2가 미분 값이 되는데 플러스 1, 상수를 더해주게 되면 이 플러스 1은 미분 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플러스 여기가 많이 된다 그래도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자, 상수는 x와 y에 상관없는 상수는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여기 이 위에 있는 식에서만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얘는 미분값이 0이 됩니다. 미분값으로. 자, 즉 x 플러스 y를 t에 대해서 t는 x 플러스 y고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는 얘기는 이 y는 여기 만처럼 그냥 상수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 준 값은 0이 될 거고, x를 미분해 준 값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라운드 t, 라운드 x가 될 거고, 오른쪽에는 결과값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즉 여기서 g라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을 해준다는 얘기는, 자, 이거를 x 플러스 y를 t로 놓고요. t의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요. 라운드 g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t를 x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주고, 그러면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요것만 다시 수학적으로 보면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은 g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것 곱하기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이다. 자,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 라운드 t하고가 똑같은 게 있죠. 두 개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죠. 하나는 분모에 있고 하나는 분자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건 위쪽은 라운드 g만 남고 요거 똑같죠. 아래쪽은 라운드 x만 남죠. 똑같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라운드 g를 라운드 x로, g를 x로 바로 미분을 할 수 있냐? 여기서 바로 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거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얘를 미분해 준 결과 et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뒤쪽에 있는 걸 계산해 주는 것은 여기 계산된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et 곱하기 1이라는 이 값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g는 x 플러스 y의 제곱인데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g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t가 되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는 1이 되죠. 두 개를 곱해주면 2t가 되는데 t는 x 플러스 y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g값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